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 자, 국민연금법. 자, 5대 사회보험 중에 하나죠. 국민연금법이. 자, 몇 년도 제정? 80년도. 오케이. 역 시행은 2년 후 88년 1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국민연금법을 보면은 원래 그 73년도에 국민연금법이 사회복지 국민연금법 제정이 됐었는데, 그때 제정될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그 임의 조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73년도가 이제 걸프만 전쟁으로 석유 파동이 났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하게 시행을 못했죠. 그러다가 86년도에 이제 제정이 되면서 88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자, 우리 국민연금법 같은 경우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제 보면 사회보험 중에서 5대 사회보험이 있는데, 자, 우리 여기 나오는 국민연금법은 주관 관장을, 자,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 관장을 하고, 또 이 국민연금법에 대한 그 운영자, 그러니까 공단, 다른 말로요, 보험자는 국민연금공단이에요. 자, 국민연금 한번 짚어보고, 두 번째는 이제 건강보험 보자. 건강보험은 주관 관장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고, 이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주관 관장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고,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이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이 있어. 고용보험. 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을 주관 관장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고용노동부다. 그러면서 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큰 틀을 이렇게 잡아서 넘어가면서, 자, 우리 국민연금법의 그 목적 및 관장을 보면, 목적,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그런데 국민의 노령은 말 그대로 노령연금이야, 노령연금. 장애연금, 사망은 유족연금.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야. 관장은 주관관장 강조했어, 그죠? 국민연금의 주관관장은 어느 부서? 보건복지부. 보험자는 국민연금공단. 자, 그래서 또 거기다 이제 피보험자라는 용어가 나와. 피보험자는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죠, 따지고 보면. 그 피보험자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부분에 이해가 쉽게 접근이 되겠다. 자, 용어의 정의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근로자란 뭐냐, 근로자를 보면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 자, 법인의 이사와 그 밖 임원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을 정하는 자는 제외. 지금 근로자라는 용어가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이 법의 저촉을 받는 부분들이 산업재해보장보험법, 고용보험법, 또 그 두 가지 하고 이 국민연금, 이렇게 왜 근로자라는 적용을 받냐면 실제적으로 근로자만 따로 운영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내가 쉽게 얘기하면, 자, 근로자만 따로 운영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이라고 했어요, 그치? 그러면 근로자 안에 사람이 누구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그럼 이 사람들은 별도로 연금법이 따로 있어.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은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따로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는 용어를 순수하게 쓸 수가 있는 부분이야. 또 근로자라는 용어를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또 두 가지가 있다 해서 이제 산업재해보장보험법, 또 고용보험법. 실제적으로 산업재해보장보험과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하는 거야. 여러분들 공무원들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다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잖아.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로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 따로따로 돼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아두고,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을까? 건강보험법하고 노인장려법. 이거는 근로자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구분 없어. 한꺼번에 피용자라는 용어를 써서 실제적으로 단일화된 거예요. 단일화. 원래는 이 사회보험 자체는 단일화를 해서 모든 국민연금이 됐건 건강보험이 됐건 고용보험, 산재보험 단일화가 돼서 실제로 물론 이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좀 약간 특수성이 있는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단일화가 돼서 모든 국민한테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급여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지금 어떤 측이야, 국민연금? 국민연금 따로 있어. 또 직업연금이라 해서 공무원연금 따로, 군인연금 따로, 사립학교연금 따로 혜택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연금이 더 많았던 거야. 기존에는 엄청나게 많았죠. 국민연금 연금 수령이 100만 원이라면 공무원 같은 게 같은 연도로 근무해야 되는데 물론 기여한 금액이 더 많았긴 많았지만 같은 연도로 근무하더라도 공무원 같은 게 300만 원 이상 또 사립학교 교직원 또 초등학교 국립학교 교장선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이상씩 지금 연금 수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어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33년을 꼬박 근무했는데 얼마 받아? 얼마 받을 것 같아? 195만 원. 많이 받는 거야. 국민연금 중에서 최고로 받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우리는 88년 1월 시작부터 국민연금을 넣었기 때문에 최고로 받는 거야. 근데 지금 보편적으로 평균 연금 수령하는 어르신들과 전체 수령 대상의 평균 나라가 얼마? 60만 원밖에 안 돼. 퇴직하고 지금 수령하는 금액이. 근데 어쨌거나 엄청나게 존경하는 눈으로 보지 마. 그 200만 원 가지고도 힘들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세대 갈등 요인이 국민연금인데 사실은 이제 내가 이제 설명하면서 다음 시간에 특강까지 내가 준비했어. 왜냐면 국민연금은 실제적으로 나라에서 직접 요번에는 법에다 뭐까지 넣냐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무조건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조항까지 넣었어요. 이제 하도 젊은 세대들이 기금 고갈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르신들이 다 빼먹고 기금을 우리가 받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나라에서 국가에서 책임지고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법에다가 명시했어. 법에다. 그래서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15년 전부터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됐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잖아. 세금으로 내는 거 세금. 자, 그래서 엉뚱한 소리 했는데 자, 용어의 정의 근로자 이제 이해됐죠? 그죠? 근로자와 공무원과 군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따로 같은 직장 생활하면서 봉급을 받는다. 게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저축을 받고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법에 저축을 받는 게 따로 돼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여러분들 피용자라는 설명할 때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근로자를 구분하고 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는 사업장의 사업주 그 다음에 소득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해서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나중에 비과세 나오겠지만 현상료라든가 퇴직금, 원고료 뭐 이런 거는 비과세인데 소득에 포함 안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또 하나는 이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해서 얻은 수입의 필요경비. 우리가 필요경비를 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우리가 운영비 중에서 그거는 이제 소득이라고 하고. 자, 평균소득 월액.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특강할 때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평균소득 월액은 매년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 1,000원이 기준소득 월액을 평균한 금액이에요. 자, 우리 이 나중에 그 국민연금 계산식 설명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 텐데 거기에서 보면 계산식 A값 플러스 B값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A값은 전 국민 평균소득이야. A값은. B값은 내 값, 개인소득. 지금 얘기하는 기준 조소득 월액이야. 그냥 평균소득 월액 때문에. 자, 우리가 사회보험의 원리가 뭐야? 잘 사는 사람이 더 내고 못 사는 사람이 덜 내고
혜택은 똑같이 받는 게 건강보험이라면 혜택은 똑같이 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차이등을 둬서 받는 게 국민연금이거든. 막 잘 사는 사람이 많이 됐다 해서 많은 그 국민연금액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사회보험이 그렇잖아.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는 게 사회보험이잖아. 잘 사는 사람이 더 내고 못 사는 사람이 조금 덜 내고 해서 혜택은 같거나 비슷하게 받는 게 이제 사회보험의 원리, 보험의 원리거든. 그게 보험의 원리. 그래서 이 평균소득원액과 기준소득원액은 평균소득원액은 전체 국민의 평균 한가, 기준소득원액 내가 조금은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공부를 많이 탄다. 그러면 많이 연금보험료를 내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연금액을 수령해요. 이게 이제 그걸 따지기 위해서 A 플러스 B라는 게 A 값으로 그 잘 사는 사람 소득을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B 값은 잘 사는 사람이 조금 더 상향 조정되게 하는 게 A 플러스 B.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특강할 때 여러분들한테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업자 가입자는 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연금에 가입되잖아. 응?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4종류가 있다. 제일 먼저 사업자 가입자, 쉽게 얘기하면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로자. 두 번째 지역가입자, 사업자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세 번째 임의가입자.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또 설명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연령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야. 근데 18세 이상 60세 미만인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이 됐잖아, 그치? 그런데 학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잖아. 그러니까 18세부터 27세까지는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의견이 바뀌는 거야. 국민연금법에는 당연히 18세부터 60세 미만으로 가입이 돼 있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 소득 없는 사람들 있잖아. 여러분들 학생들 18세부터 27세까지 또 전업주부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 가입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임의가입자, 그걸 임의가입자라고 얘기해. 네 번째 임의 계속 가입자. 예를 들어서 60세 미만이니까 59세만까지만 연금보험료를 내는데 나는 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계속 낼 거야. 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정년은 60이지만 정년은 65세 이후부터 여러분들 나이는 수령하거든. 근데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 63세부터 수령해. 이제 숫자적으로 해서 원래는 60세가 수령 나이인데 그 순차적으로 기금 고갈 때문에 순차적으로 연령을 늘려서 61세, 62세, 63세, 64세 이제 그 출생 연도에 따라서. 근데 69년도 이하 출생자들 여러분들이 69년도 이하지 다. 지금 몇 년도? 2000년 출생이 2000년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금법에 의하면 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부터 수령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또 정년이 그때까지 연장되면 연장되겠지. 이제 그때 되면. 왜 그러냐면 근데 정년이 연장이 안 되고 60세면 딱 끊쳐. 그래갖고 60세부터 65세까지 공백 기간 있다가 65세부터 수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연금 바라보고 있다. 이거 뭐요? 나 60세 됐는데도 나는 학교 가서 강의할 거야. 아니면 공장에 취업할 거야. 하고 실제적으로 생활비를 벌으면서 생활하니까 국민연금을 내는 거야. 언제까지? 원래 직장 다녀서 근로자라면 무조건 봉급에서 국민연금을 띄게 돼 있어. 몇 살까지? 59세까지. 근데 직장 다니더라도 59세 이후는 국민연금 안 띄어. 그때는 가입 자격이 안 돼. 그런데 65세까지 공백기간 때문에 가입 자격을 주는 게 임의계속가입자. 자, 임의가입자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차이는 60세 미만 임의가입자, 60세 이상 65세까지 이미 계속 가입한다. 용어에 헷갈리면 안 돼. 이 용어에 시험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요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국민연금 4개의 가입자에 대해서 설명됐어. 곁들여서. 요거 설명할 때 팍팍 넘어갈 거예요. 자, 국민연금 가입자가 무엇이 있습니까? 했을 때
제일 먼저 사업장 가입자, 두 번째 지역 가입자, 세 번째 임의 가입자, 네 번째 임의 계속 가입자. 자,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임의 계속 가입자는 60세 미만. 늦게 왔으니까 가서 저기 에어컨 좀 가져. 학과 사무실 가서. 여기 지금 덥지 않나? 나만 난다. 나 너무 막 열을 냈더니 조금 열을 좀 식혀야 되겠다. 그래서 네 가지 가입자 종류가 있는데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를 헷갈릴까봐 임의 가입자는 18세에서 60세 미만인데 여러분들 같이 소득이 없는 사람들, 학생들, 전업주부들 이런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거. 근데 임의 계속 가입자는 내가 가입이 60세 이상으로 안 내도 되지만 나는 65세에 수령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연금 보호하고 연금 혜택을 보겠다가 임의 계속 가입자. 자, 네 가지 용어. 여기서 설명 다 끝난 거야. 앞으로 요 대목 나오면 그냥 넘어갈 거야. 자, 그 다음에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연금사가 필요한 비용.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거. 자, 사업장 가입, 원래 지금 현행 내년서부터는 연금 보험료율이 13%까지 올라요. 사실 OECD 평균 국가들 보면 연금 보험이 18%야.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몇 프로? 9%. 그러면 9%니까 아주 보험료를 적게 내면서 혜택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국회에서 뭐가 논의돼서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위원회를 정부 출범과 동시에 했었어.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올해 마무리됐는데 어떻게 마무리됐어? 연금보험료는 13%를 올리고 그 다음에 혜택도 소득대체율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텐데 40% 됐던 걸 43%까지 끌어올리자.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었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니까. 근데 현행법 가지고 설명을 하면 연금보험료 9%야. 9%인데 근로자가 50%, 4.5%, 사업주가 50%, 4.5% 내는 거야. 그냥 합작돼서 이제 연금보험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야. 사업장 가입자 필요한 비용인데 9%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자, 위에 거 사업장 가입 9%야. 근데 부담금 및 기여금, 부담금이라는 용어 나왔고 기여금이라는 용어 나왔어. 자, 부담금은 사용주가 내는 거야. 몇 프로? 4.5%. 기여금은 근로자가 내는 거야. 근로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금과 기여금에 대한 용어도 정확히 짚어야 돼. 부담금은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부담스럽다 해서 부담금. 누가 부담스러워? 사용주가. 기여금은 내가 봉급해서 기여한다 하니까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야. 자, 요거 나중에 나오는데 헷갈리지 말고. 자,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가 9%를 내는데 그 중에서 부담금, 사용주가 4.5%, 기여금, 근로자가 4.5% 낸다.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 있다.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4개 있다. 나머지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하는 거야. 본인이. 중요한 건 그거야. 근로자인 경우는 내가 4.5 기여금이라 했어. 또 부담금, 사용주가 4.5 부담금이라 했어. 근데 나머지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100% 다 부담하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용어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설명 다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부담금. 여기 나왔다, 이제 여기가 그대로 나왔네. 부담금. 사업장 가입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부담하니까 부담스럽잖아. 부담금. 기여금 나오면 사업장 가입자. 이게 누구야?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 봉급에 뛰는 거.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업소, 수급권,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수급권자. 그러면 여기서 수급권자라는 말이야. 국민연금법에 따른 그런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수급권자. 근데 여러분들 국민연금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 뭐라 그랬어? 필요로 하는 사람 지원 대상자. 근데 이 실체에서 수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수급권자인데 내가 실제적으로 받고 있어. 뭐랄까? 수급자. 전체 그 사회복지
청문회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을 한 번쯤 짚어보려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나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자, 또 권리가 있는 사람은 수급권자, 받고 있는 사람은 수급자. 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지원 대상자 안에 수급권자가 있고 수급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의 정의를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